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처럼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이 다소 무겁다 보니까 제가 텐션을 점점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끌어올리면서 모처럼 시장이 좋았던 날 우리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죠. 자, 반도체주 미뤄진 관세에도 업황 우려는 지속될까? 왜일까요? 자, 관세 90일 유예 발표에 미국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주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현재 이제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또 박스권으로 우리가 갈지, 그리고 현재 오늘의 시장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론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펼쳐가야 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자 먼저 파운드리 쪽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라는 이슈 자체에 묻혀서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끼리 좀 여러 가지 좀 커넥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근데 일각에서 좀 뒤처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시각에서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중요성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사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인텔이라든지 혹은 TSMC 간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잘하고 있었다면 타격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사업부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레거시라든지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뉴스에 대한 기사를 체크해 보게 되었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퀄컴 간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맞아요. 지금 조금씩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수주에 대한 임박설도 조금씩은 나와주고 루머가 있어요, 있고, 지금. 네, 임박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세 번째 고객사가 TSMC에 굉장히 많은데 TSMC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로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그쵸. 조금씩은 나와주고는 있어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양치기 산업 같다. 양치기? 네, 항상 좋은 내용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던가 성과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전 여전히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레거시라든지 혹은 갤럭시 S25라든지 가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 크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관세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품목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트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중국 쪽에서의 이구환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네. 펀더멘털이 꺾였는가 혹은 실적이 꺾였는가를 고민을 해보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티라든지 혹은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했을 때 대다수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로서의 매수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펀드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의 관심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9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반도체 우리가 좀 우려가 컸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HBM도 떠올린다라는 것, 퀄치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부분도 좀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HBM이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이슬이 대표가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 업황에 대한 부진, 뭐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90일, 그냥 시간이 더 뒤로 딜레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HBM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탑픽을 좀 꼽아보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HBM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이닉스 쪽이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또 상호관세가 지금 철회가 아니라 유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그동안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우리 시장을 좀 짓눌러 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유예가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기쁘게 좀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유예 기간에 그럼 어떠한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유의미한 이제 어떠한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심리는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좀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반도체주 상승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나스닥의 어떤 기술주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결국 엔비디아가 거의 뭐 18%가량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면은 약간의 우려 사항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중국이 많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조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관세 협상이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고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산 이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 레거시 장비를 이제 수입을 할 때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 사항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중국 매출에 대한 뭐 비중은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HBM 쪽에서의 어떤 상세가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가 뒤에 있을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시은 팀장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90일 정도 유예를 받은 거잖아요. 90일 동안의 반도체 업황 뭐 어떻게 보죠? 뭐 주가의 차트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박스권이 유지가 될 거라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저도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와 함께 연관을 지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반도체라는 것이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 소부장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수가 함께 커플링되면서 움직입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고 오늘 막 상승한 첫 번째 라인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게 기대감은 아직 꽉 차 있습니다. 물론 90일 뒤에 다시 한번 또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가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주가의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평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오에 대한 의견들, 다만 지금 관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 지금까지는 아직 매수에 대한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천천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지금 거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분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점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두 분의 반도체 섹터 내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이 대표의 탑픽 종목은 아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하이닉스, HBM이 확실히 더 이끌어갈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도 유일하게 좀 MRMUF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 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이제 전체에서 50% 이상으로 굉장히 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당장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이 부족한 HBM을 지금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결국에 HB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시현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SK하이닉스도 좋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뭐 굳이 하나 토픽을 갖고 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전 두 가지 믹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둘 중에 생각을 하나는 무의미하다. 가지고 있고요. 결국 HBM을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맞고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면 지수에 대한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기에 그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역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HBM 쪽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작년에 못했던 HBM을 그래도 올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진행을 잘 해준다면 그래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볼 수가 있기에 그래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가전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천천히 모아가시기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앞서 반도체도 그랬다시피 관세 부담이 여전한 곳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동차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 현재 걱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25%의 관세 부담. 그래서인지 현대차는 오늘 단독 보도이지만 울산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는 이 하이퍼캐스팅 생산 시설을 구축 연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SK증권에 따르면 관세 영향을 붙여도 현대차의 주가 현재 PER 4배밖에 되지 않는다. 저평가 밸류에이션 갖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국내 자동차주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자동차주도 아까 반도체처럼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을 벌었다?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 자동차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갔다고 그렇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버텼던 반면에 현대차는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기에 지금 현대차 혹은 자동차 섹터는 그래도 이제 기대감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3일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부분들이 있기에 지금 달라진 스토리는 없어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들, 결국 미국 쪽에서 생산을 완료를 해야지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남아있기는 한데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태울 것인가. 이거를 보시면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동차 섹터를 지금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중장기를 바라보고 미국 쪽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를 바라본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 지금 자리가 과연 저점일까 혹은 또 멀리 바라봤을 때 여기서 머물 것인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앞으로 미래가 되었을 때 관세에 대한 부담은 덜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리 대표님 기아를 함께 좀 보면요. 예를 네. 들어서 픽업 트럭 타스만이라고 하죠. 요게 만드는 건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 기아나 뭐 현대나 미국에 대해서 전략은 좀 비슷하다. 매한가지겠죠? 네, 거의 저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기아를 조금 현대보다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현대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세 이슈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이 가겠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기아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종가가 이제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낙폭을 조금 더 지금 이제 출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에 관세 우려가 조금 단기가 완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은 조금 나왔지만은 앞에서 이제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관세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랑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을 때 접근해도 저는 조금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열쇠는 좀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계속해서 하는 상황이죠.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는 더 이제 관세를 얹은 상황에서 지금 뭐 125%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협상을 또 타결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좀 더 보고 진입을 해보셔도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두 분의 의견이 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하지만 여기는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앞두고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특히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현지 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3톱이죠.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은 현재 미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관세의 범위에서 제외가 될 수도 제외되지는 않지만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쪽 섹터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현재 공급자 우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건데 미국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전력기기가 자국 내 생산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라 관세가 붙으면 오히려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 일단은 오늘 뭐 90일 유예와 함께 좀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좀 실적도 괜찮아질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네요. 언제나 이쪽 섹터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초고압을 보게 되었을 때 관련했을 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들,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계속 방어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초고압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쪽에 대한 섹터를 끌어내렸던 요인 중 하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딥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돌게 되면서 그런데 알파벳이 여전히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진입에 대한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점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나 다만 지금 같은 구간대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V자 반등을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조금은 거치면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현재 전력기기 쪽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만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전력기기를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필요합니다.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다른 사업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진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26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줬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었고요. 이세리 대표님, 뭐 아까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전력기기 이쪽 변압기를 엄청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기 가성비군요. 때문에 네,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좀 높게 사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다 관세를 크게 매기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 쪽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쪽에는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력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지금 부족해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쪽이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산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동일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최소 10% 이상 저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얘기는 좀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전력 부족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전력망이 굉장히 크게 노후화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 이제 25년 전이나 이제 5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전력망들을 아직도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정전도 계속해서 2000년도 중반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이제 교체 사이클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AI 전력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전력망에 대한 전력 부분에서도 앞으로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탑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HD 현대일렉트릭 저는 이제 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고압 전력 기기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가 이제 수천억에 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진율도 가장 높고요. 전력 기기 내에서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전력 기기 관련해서 초고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HD 현대일렉트릭 앞으로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HD 현대일렉트릭 이 전력기기 섹터 내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줬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김신 팀장,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